네, 잠깐의 산책을 다녀온 뒤에 어록을 또 팔아먹으려고 라디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심리학자는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인데요. 자기 합리화에 대한 내용의 이제 어록을 남긴 분이시네요. 인지부조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했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보통 말 그대로 현실과 자기가 생각한 것과 이제 괴리가 있을 때 자기가 믿던 대로 이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 우리가 흔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을 레온 페스팅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은 분이라고 하시네요. 잘 모르고요. 근데 어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자기 합리화에 대한 내 말들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어록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서 그거에 대한 느낌까지 제 생각까지 한번 버무려서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록 정리된 이 글과 라디오가 이제 조회수가 작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어록을 그대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록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없고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포기할 수 없는 건 그래도 좀 읽은 게 아깝기도 하고 정리한 게 또 꽤 있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어록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왜 사람들이 이게 명언 모음집 같은 걸 읽고 이런지를 새삼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명언 모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약간 뭐 철학자들의 명언 모음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떨어지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제가 24년도만큼은 유튜브 라디오 최대한 지켜봅니다. 네, 아무튼 썰이 좀 길었고요. 제가 처음에 말하고 싶은 건 이제 361번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양립 불가능한 생각들이 심리적 대립을 일으킬 때 적절한 조건에서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에 따라 믿음을 조정한다. 지극히 이제 인지 부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어록이죠. 지금 양립 불가능한 상황, 자기 마음속에서 대립이 일어날 때 분명히 이제 그 간극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결국 행동으로 그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참 신기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서라도 그 믿음 자체를 변화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옳고 그름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아무래도 뭐 예시를 들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념적인 대립이 심했던 뭐 냉전 상황에서 뭐 본인이 일종의 뭐 이를테면 뭐 사회주의자인데 저 상대방은 이제 뭐 반공주의자에 처해 있다면 근데 그들은 그냥 일반 민간인인데 분명히 보호의 대상인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악함을 악하다 그들은 악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기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죽임으로써 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뭐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싹을 밟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예시가 좀 어설프긴 했는데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보통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이념에 대치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 행동을 통해 이제 그런 믿음 같은 부분들을
뭐 이행하거나 혹은 조정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결국 자기 합리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인지 부조화를 좀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실제로 인지 부조화를 겪더라도 아마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허언증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거짓말을 실제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리학적으로 이미 판명이 된 분들이고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평범한 사람들도 인지부조화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예전에 이념 대립이 심했던 시대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뭐 예전에 뭐 운동권 만약에 운동권이었는데 약간 자기는 좀 뭐 좌쪽에 있다가 완전히 환멸을 느껴서 이제 우전향해서 예전에 그 자신이 운동권 때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더 비판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그것까지가 인지부조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자신의 어떤 믿음이 대립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분명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뭐 우든 좌든 어쨌든 교정함으로써 내 믿음은 원래 이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겠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까? 뭔가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도 그 안에 속하게 되면 똑같이 그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을 변화를 줘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혓바닥이 길어지긴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68번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한다. 네, 결국 이것도 자기 합리화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인지부조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록이죠. 믿음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부정당하니까 그걸 이제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오는 그 인지 부조화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잘못을 잘못으로 덮어가면서까지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사례가 뭐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있지 않을까 항상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뭐 제가 그때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뭐 이를테면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거짓말을 했다는 걸 들켰을 때 야, 너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잖아. 왜 너 거짓말하는 사람 싫은데 왜 너 거짓말해?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이나 생각이 분명히 틀렸던 건데 자기가 어긴 거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변명을 아무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스스로 임지부조가 왔고 변명을 했을 때 분명히 자기 합리화적인 변명을 했던 게 약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억에 있는 걸 보면 제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먹었을 때도 중간중간에 내 생각이나 믿음에 배치되는 발언들이나 자기 합리화하는 발언들을 했음을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기 합리화나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제 스스로 경험을 한번
메모를 하든 산책을 하든 해서 요것도 한번 잡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인지부조와 자기합리화가 마치 자신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시선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말 바꾸는 태도를 봤을 때. 근데 우리도 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흔한 행위잖아요. 그 자기합리화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레온 페스팅거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록을 좀 많이 골랐다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뭐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어록을 뽑았었는데 어록보다 자기합리화에 대해서 좀 중언부언한 게 있네요. 사실 자기 자신이 가졌던 생각의 충돌 혹은 자기가 틀렸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 틀림을 인정하는 게 쉬울 텐데 사람은 결국 어렵고 잘못된 길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냐면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약간 모든 이에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기 때문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 자신을 두고도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요. 왜 내가 지금 당장 제가 자기 합리화를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좀 쉽진 않은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요양보호사였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분명 요양보호사 생활이 힘들었던 건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고,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업무적으로 좀 저랑 일하는 게 힘들었던 걸 이제 저도 알지만, 근데 그것은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주변 동료들의 그런 뭐 뒷말이라든가 같이 일했을 때 저를 기피하는 그런 태도에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니었었던 건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어쩌면 내가 정신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그 생각, 이 둘이 충돌하니까 나는 결국 그 사람들을 속으로 비난하거나 이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내 스스로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덧붙이게 되네요. 자기 합리화라는 건 이렇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방식이 약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인지부조화, 정확히 현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가 갖게 되는 문제점,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억지로 한번 제 사례를 끼워 넣음으로써 자기 합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인지부조화를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좋은 글이 나오면 한번 그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온 페스팅거의 어록을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을 나눠봤고요. 다음 어록에서도 한번 또 줄기차게 어록을 한번 좀 울고 먹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